25학년도 이감 우리 시즌 6의 4회차 4에서 7번 같이 해보자. 오늘날의 지식기반 경제하에서는 생산시설이나 토지 등의 유형자산에서 기업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오늘날의 지식기반 경제하에서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강조하는 경영 전략인 지식경영이 중요하대. 그래서 이 부분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이거보다는 이니까.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어차피 지식경영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다시 이 문장을 읽어본다면 오늘날의 지식기반 경제하에서는 지식경영이 중시된다.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이야,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알겠지? 지식경영이 도입된 초기에는 하드웨어 기반의 지식경영 시스템 확충이나 개별 구성원의 지식 수준인 인적 자본의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5월 관계고, 그치? 또는 합집합이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고 둘 다 충족해도 돼. 근데 AND는 항상 교집합으로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뭐를 맞추고 틀리는 데에 있어서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꼭 그런 거 기억해두고.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는 건 뭐야? 개별 구성원의 지식 수준을 뭐라 그래? 인적 자본이라 그래. 그래서 지식 경영 시스템 자체를 확장하거나 인적 자본 확충.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좋은 애들인지, 우리 회사의 이제 구성원들이 얼마나 좋은 학교에 나왔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을 두었다고.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무조건 지식의 창출이나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 관계를 뭐라고 그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 그래서 구성원들, 왜 빨간색으로 줄 쳤니? 파란색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 인적 자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뭔 것 같아? 요거지. 개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똑똑하냐, 혹은 그 한 명 한 명이 조금은 똑똑하지 않아도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야. 알겠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사실 지문이 많이 어렵진 않았어. 여기까지만 이해했으면.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은 기존 정보들의 교환 및 결합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 이건 실제로 있는 연구기는 한데, 너희들 그 특허 출원 있지?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 인구가 10명인 도시에서 나오는 특허 출원이랑, 이건 뭐 안 적어도 돼. 그냥 기본 지식 같은 거니까. 배경 지식이라고 하기도 그래. 그냥 어떤 논문에 나온 이야기야, 그냥. 10명일 때랑 20명일 때, 그럼 특허 출원이라는 건 발명이거든. 그러니까 발명이라고 하면 창조적인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거잖아. 그럼 10명일 때 특허 출원 개수가 10개이면 20명일 때는 20개여야 되잖아. 그런데 인구가 2배로 늘면은 특허 출원 개수가 약 10%에서 20% 정도 늘어난대.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는 22개나 24개 정도 나온다는 거야. 특허 출원의 개수가. 그러니까 사람이 밀집해서 많이 모여 살면 살수록, 다시 말해서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서 소통할수록 더 사람은 창조적이 된다는 거지. 그런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어, 이거.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보자. 새로운 지식은 기존 정보들의 교환 및 결합 과정을 통해 창출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서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고등학교 때 정말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배우고 있지.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야. 그런 게 이제 그 인류 역사상 그냥 연구가 없어도 쭉 누적되면서 그냥 경험칙적으로 알았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만약에 물리학과를 간다고 그러면 물리학만 배우는 학교는 없어.
교양 과목을 엄청나게 많이 가르친다고. 인문학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알겠지. 그 물리학과를 간다, 물리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은 없지만 물리학과 간다고 했을 때 물리학만 배우는 학교를 전문대학교라고 그래. 2년 만에 싹 배워버리는 거지 그것만. 그런 시스템이야. 자, 어쨌든 새로운 지식은 이전에 연결되어 있지 않던 지식 자원들을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있던 지식 자원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합함으로 하여 결합함으로써 창출되며, 그래서 이것도 역시 5월의 관계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연결해도 되고, 그래서 지식과 지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에 없었던 연결을 만들어도 되고, 그치? 또 이미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새롭게 조합하기도 해. 이미 연결되어 있던 지식을. 괜찮니? 그래서 연결하기도 하고 조합하기도 한다고.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보들이 교환되고 결합되는 양상은 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대. 이런 이제 뭐 연결을 더 중요시하는지 조합을 더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또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차원이니까 먼저 이렇게 나오네. 구조적 차원은 기업 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래. 요게 구조적 차원의 정의야, 그냥. 기업 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야. 기업 내에. 구조적 차원, 미안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조적 차원의 형태와 속성은 연결망의 밀도, 연결 강도, 중심화 등의 변수에 의해 달라진다. 연결망 밀도는 구성원들이 서로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관계들 중에서 실제로 연결되는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연결망 밀도는 이런 거야. 자, 연결망 밀도가 높으면 정보의 공유가 확산돼. 되게 단순해. 너희 반에 보면 너희 한 반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반을 보면 이 밀도라는 건 실제로 연결된 관계. 다시 말해서 정연이 반에 몇 명이니? 24명밖에 안 돼. 어쨌든 24명이잖아. 24명이면 24명 다 친하니?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잖아.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 밀도, 실제로 연결된 관계가 몇 명이나 되는지 40명 중에 그걸 밀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연이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연결된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연이한테 있는 정보가 그 사람들한테 갈 확률이 높겠지. 이해됐니? 또 연결 강도는 뭐야? 안정성과 결속력이야. 연결 강도가 높은 관계에서는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가 높지만 새로운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래서 연결 강도가 높으면 이런 거 다 비례관계는 잘 체크해 놔야 돼. 신뢰도가 어떻게 돼? 연결 강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아져.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확률은 낮아져. 밀도라는 건 정연이가 40명 중에 몇 명이랑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고, 강도는 뭐야? 그 중에 진짜 친한 사람, 그러니까 친밀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주는 정보는 신뢰성이 높아.
하지만 얘네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확률은 낮아. 왜냐면 그 한 명 전화 보면 얘네들끼리 너무 친하면 걔가 끼어들기가 좀 힘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에 자꾸 연결해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편해. 항상 연결 강도가 낮은 관계들도 그래서 적절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한편 연결망에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업종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심화. 중심화. 이것도 떠오르는 애들 있을 거야. 반에서 그 중심인 애들 있지, 그치? 특정 개인을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이 지표가 바로 중심화야. 중심화 정도가 높으면 한정된 정보를 전체 구성원들한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왜냐면 그 친구한테만 정보가 가면 온 친구한테 확 퍼져버리거든. 근데 중심화 정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뭐라고 해? 노드, 그러니까 이제 중심인 애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어. 그러면 막 걔네들끼리 파벌도 형성하고, 그치? 서로 정보 전달이 덜 원활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중심화가 높으면 여기까지 오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 자꾸 이제 자기 사례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전달의 효율성이 높아져. 전달의 효율성이 높아져. 하지만 창의적 해결은 좀 어려워. 왜냐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논을 할 때 창의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중심화되면은 걔가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혼자서. 좀 그리고 여러 정보가 왔을 때 역시나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뭔가 이제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여럿이서 나눠서 하는 거랑 완전히 또 다른 문제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보 처리 능력도 조금 떨어지게 돼. 구조적 차원에 의한 정보 교환의 여건이 이루어졌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정보 교환이 형성돼. 그래서 요게 바로 신뢰야. 내가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정보를 제공하면 나한테도 보상이 있구나. 이래야 나도 정보를 제공할 거 아니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업무 정보를 타인과 공유한다는 것은 타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위험성을 떠안는 것이야.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더 빨리 승진하고 싶거든. 그 정보를 가지고. 관계적 차원의 핵심인 신뢰가 상호 간에 형성되어 있어야 그 위험성을 낮게 보아 정보 공유의 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 위험성이라는 건 내 상대방이 정보를 알고 그 상대방이 내 정보를 통해서 더 잘 나갈 위험성 같은 거야. 알겠지? 사회적 자본에서 연결망의 질적인 측면인 관계적 차원이 중요시되는 이유이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차원이 나왔네. 관계적 차원. 그래서 첫 번째 차원이 구조적 차원, 두 번째 차원이 뭐야? 관계적 차원이 되겠네. 이해됐니? 관계적 차원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신뢰야.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다시 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정도. 이런 것까지 구비되어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가정하고 있어. 지식 자원들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구성원들의 능력도 필요해. 그 결합 과정에서는 기업의 비전이나 목표, 언어 관습 등에 대한 공유된 인식 체계를 뜻하는 인지적 차원, 세 번째 차원이네. 인지적 차원은 뭐야? 그래서 연결망의 질적 측면을 관계적 차원이라고 그랬고, 인지적 차원이라는 건 기업의 비전이나 목표, 언어 관습 등에 대한 공유된 인식 체계야. 인지적 차원은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지식 차원을 해석하는 준거가 됨으로써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기업이 비전, 목표, 언어 관습 이런 것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어. 우리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일단은 틀린 사람이 없어. 선생님이 이제 답안지 받아본 사람 중에는. 그래서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 만약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오답선지 다 찾아줄게. 알겠지? 오답집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보자. 일단 정답부터 한번 살펴볼게. 답은 2번이야. 구성원들의 지식 수준의 총합으로서 지식 경영 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여기 보면 구성원들의 지식 수준의 총합, 적절하지 않은 것, 운용에 필요하다. 경영 시스템. 경영 시스템은 여기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조직 전체 차원의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협력을 촉진하는 걸 그냥 뭐라 그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지 지금. 그렇지? 연결관계인 사회적 자본. 그래서 연결관계이지 지식의 총합이라는 말은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요건 5-2번이네. 요거는 어디서도 그냥 찾을 수가 없어. 그렇지? 자, 5번에서 좀 어려운 선지. 요거는 좀 헷갈린다. 5번. 구조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만 구비되어 있을 경우 정보의 결합을 이끌지 못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두 개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 자원들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요구돼. 그게 뭐야? 그 결합 과정에서는 인지적 차원이 중시돼. 그러니까 인지적 차원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런 정보들을 결합하는 애야. 그러니까 인지적 차원이 없으면 뭐가 안 될 수도 있어? 결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이해됐니? 그래서 5-5번의 근거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어려운 선지 5번에서. 괜찮아? 괜찮아?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 6번. 이것도 한번 체크해볼게. 인지적 차원은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 인지적 차원. 접근 가능성.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여기 있다.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야? 구조적 차원이지. 이해됐니? 6-1번의 근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냥 지문에서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야. 알겠지? 지금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다. 6번의 어려운 선지. 괜찮아? 생각보다 쉽지 또 막상 보니까 내가 이런 것만 맞추면 80점인데 막 이런 생각도 들지. 그렇지? 연습해. 계속해. 수능 때만 탁 눈이 트여서 보이면 돼. 그러니까 그에 눈이 트이려고 그러면 연습이 필요해. 언제나. 알겠지? 어느 순간 깨달음이 탕 하고 오거든,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뭐 한 내일 모레쯤 오겠다 하면은 이틀간 열심히 하겠지. 근데 공부라는 게 그래서 어렵잖아. 언제 얼만큼 어떻게 깨달음이 오고 이제 눈이 트일지 모르는데 그거를 묵묵히 해나가야 되는 게 공부라서 좀 어렵잖아. 그치? 수학도 잘 이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어떤 파트가 이렇게 탁 하고 이해될 때가 있잖아. 하다 보면. 그치? 열심히 해.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7번.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인 X사는 지식을 창출하여 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지식 경영을 추구하고 있어. X사의 사내 부서 중 개발팀 직원들은 이직이 잦아. 안정성과 결속력이 낮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 자, 봐봐. 이직이 잦아. 이거는 의미가 있는 단어야, 없는 단어야,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지? 문제에서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야? 안정성과 결속력이 낮다라는 거야.
앞에 아무 지금 뭐 필요가 없는 지문들이야. 읽을 필요도 없어. 소비자 읽어야겠네. 이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읽기는 해야지.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팀은 관계의 안정성과 결속력이 높아. 알겠지? 요것만 지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홍보팀은 이게 높은 거고, 괜찮니? 어느 팀은? 개발팀은 이게 낮아. 요것만 구분해 놓으면 돼. 또한 X사의 연결망 밀도와 중심화 정도는 모두 낮은 편이야. 이거는 공통점이네. X사의 경영자 A와 B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에 근거해서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어. 개발팀, 홍보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두 팀을 총괄하는 직책을 두어 정보가 응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얘는 뭐 하자는 거야? 중심화 하자는 거잖아. 이해됐니? 이거 찾을 수 있겠지? 이 내용.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수준이 높으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거를 제고해야 돼. 이거는 아까 인지적 차원이네. 인지적 차원을 높이자는 이야기네. 요거 찾아내라는 문제야 사실은. 우리 다 줄쳐보자. 정보가 응집 찾아보자 여기서. 요 부분이 있네. 개인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괜찮니? 요 응집이랑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겠지. 집중. 7-A 에서 찾을 수 있고, B 가치와 목표. 여기 비전이나 목표. 여기 몇 다시 몇 번? 7-B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체크해놔. 이렇게 공부할 때 좀 자꾸 해봐. 선생님 소원이야.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니? 해봐. 꼭 저희 오답 해와야 돼. 요 답만 한번 찾아볼게. 적절한 거. 답은 4번이 되겠네. 그래서 인지적 자원,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면서 지식 자원들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여기 써있네. 여기 7-4번의 근거가 되겠네. 얘는 그냥 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해결책을 내놨을 거 아니야. 생각보다 단순하지. 괜찮니? 1, 2, 3, 4, 5번 얼른 모르는 선지. 요 좀 헷갈린다. 나 이거랑 헷갈렸다. 2번 한번 보자. X사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가 아직 많다는 점에서 연결망의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해. 자, 여기 보면 여기는 결속력이 어때? 낮은 반면에 여기는 어때? 결속력이 높지. 그러니까 X사 전체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가 아직 많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찾기 힘들어. 심지어 저기 개발팀은 결속력이 낮은데 한 3명일 수도 있고, 그치? 홍보팀은 100명일 수도 있잖아. 알 수 없어. 관계가 아직 많다. 알 수 없지. 이해됐지? 한쪽은 결속력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근거를 찾아줄게. AB. AB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미안해. 그냥 요거 많다는 점에서 연결망의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거는 답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한쪽은 또 높다고 했으니까 결속력이. 전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오류가 있어. 또 어려운 선지. 승기 이해됐어? 괜찮아? 확실해? 대충 끄덕이는 것 같은데, 그지? 맞았어? 알고 있어.